이 글은 내게 진정한 비행의 맛을 알게 해준 사건 사고의 기록이다. 간혹 주변인조차도 이 이야기가 정말 있었던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나는 분명 그곳에 있었고 잊지 못할 눈빛과 순간을 목격했고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하늘 위에서 보내며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쌓았다. 결국에는 고행으로만 남을 수 있었던 비행을 근사한 여행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날아다니는 것은 고사하고 뒷걸음질마저 치던 나를 앞으로 끌어준 이들의 이야기. 연약한 시절에 나와 같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저하고 헤매고 있을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씨입니다. 오늘 작품은 애플북스에서 출간한 우은빈 작가의 나는 멈춘 비행기의 승무원입니다.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본 항공사와 국내 항공사에서 10년 가까이 비행하며 승객들에게 말 걸기를 특히 좋아한다는 지은이는 오랜 시간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쓰고 그리며 죽고 사는 일 아니고서야 일희일비하지 말자고 다짐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승객들의 고맙다는 인사에 죽고 못 산다는 지은이의 하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한다.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앞쪽 승객들이 다급하게 손짓했다. 기내 제일 뒤쪽에 앉아 있어 거리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이쪽으로 빨리 와보란 말 같았다. 안전고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안전을 위해 승무원도 착석해야 하기에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제스처로 양손을 펼쳐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는 소리가 띄엄띄엄 크게 들려와 아이가 우는 줄로만 알았다. 울산에서 김포로 향하는 비행기였기에 비행시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좌석 벨트 착용 사인이 꺼지자마자 곧바로 기내로 나갔다. 앞쪽으로 걸어갈수록 우는 소리가 크고도 선명하게 들려왔다. 급히 다가가 보니 중년 여성 승객이 아이처럼 울먹이고 있었다. 나는 비행 공포증을 앓는 승객임을 직감했다. 마침 승객 옆 좌석이 비어있는지라 냉큼 앉았다. 손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거라도 있을까요? 승객은 숨 넘어갈 듯 울면서도 말을 이었다. 내가 비행기 15년 만이야. 여행도 안 다녀. 무서워서. 역시 비행 공포증 승객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안전 관련 사항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정서적인 공감이나 위로보다는 승객이 이 비행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납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런데 오늘 비행은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비행기는 여행거리상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통하잖아요. 게다가 이 항공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설계된 항공기입니다. 패닉 승객이 울음을 그치지 않아 나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특히 오늘의 기장님은요, 땡땡 항공에서 25년 이상 비행한 베테랑이십니다. 저기 저 승무원 있잖아요. 신입인데 안전훈련에서 1등 했어요. 오늘 비행은 완전 어벤져스 팀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손님 안전 책임질 테니까 안심하세요. 이 모든 말이 무색하게끔 승객은 더 크게 울어젖혔다. 나는 함께 심호흡하자며 들숨과 날숨을 하고 과장하게 선보였다. 그때였다. 한 승객이 심리 상담가라고 신분을 밝히며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신입 승무원이 이를 귀뜸해 주었고 나는 화색이 되어 승객에게 심리 상담가분을 소개해 드리겠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승객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쏘아붙였다. 사무장님이 책임지신다면서요.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안전은 책임지는데 상담은 전문가분이 저보다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가 승객이 눈을 희번덕거리는 걸 보면서 다시 심호흡이나 하자고 했다. 결국 나를 제외한 승무원들이 서비스를 이어나갔고 나는 승객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저기 저 하늘 그리고 구름 좀 보세요. 이런 풍경 처음이지 않으세요? 승객이 드디어 슬며시 미소 지으며 예쁘네요 하고 말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비행기가 크게 흔들리자 이성을 잃은 승객이 앞좌석 위로 솟아있는 남성 승객의 머리칼로 손을 뻗으며 외쳤다. 아, 나 이거 잡을래! 앞좌석 승객의 머리는 탈모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나는 너무 놀라 내 정수리를 들이밀었다. 아니에요. 제 머리 잡으세요. 제가 이래봬도 머리카락도 더 길고 잡기 편해요.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뭐라고 짓거리지도 모른 채 일단 내뱉고 본 거다. 옆에서 승객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그제야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그런데 그날의 비행을 잊지 않으신 분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승객 2명은 회사로 칭송카드를 써서 보내주었는데 사무장이 승객을 진정시키며 달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내용이었다. 심리 상담가 승객은 며칠 뒤 다시 우리 항공기에 탑승해 다른 승무원을 통해 직접 쓴 책을 내게 전해주었다. 책의 첫 장에는 사인과 함께 승객의 안전과 마음까지 챙기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화이팅!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감시가 아닌 응원의 눈길이었음이 그제야 와닿았다. 새삼스레 안전한 비행이란 실로 승무원이 승객과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게 돌아온 과분한 격려 덕분에라도 그날 비행을 잊지 않아야겠다고 잊지 못할 비행이라고 되새겼다. 손님, 저도 처녀 귀신은 되기 싫습니다만 괜찮아. 부들부들 떠는 동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하나마나한 소리를 내뱉는다. 동료 승무원의 목을 떼가 붉거나 충혈된 눈에 눈물이 고여 있을 때는 10중 8구 승객에게 험한 소리를 듣고 온 경우였다. 나도 자주 눈시울을 붉히던 승무원이었지만 사무장이 된 후로는 웬만한 수준이 아니고서야 승객 반응에 크게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 무뎌지기도 했거니와 그냥 비행을 무사히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사무장으로 비행한 그날은 정비 문제로 이륙이 지연되던 상황이었다. 나는 각 승무원을 기내에 골고루 배치하여 혹시 있을 승객의 질문에 적절히 응대하도록 지휘했다. 우리는 앞으로 발생한 승객의 불만을 묵묵히 감수할 작정이었다. 선임 승무원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제일 먼저 기내로 나섰고 신입 승무원은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기내로 따라 나섰다. 나는 손목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정비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의외로 승객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인내심이 좋은 사람들임에 틀림없다고 안심하려던 차에 기내 뒤쪽에서 신입 승무원이 쩔쩔매는 모습이 보였다. 정확히는 앉아있는 승객을 향해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고 있는 뒷모습이었는데 분명 곤란해하는 모양새였다. 나는 발걸음을 재빠르게 놀려 기내 뒤쪽으로 성큼 건너갔다. 한 여성 승객이 목소리를 높여가며 말하는데 우리 막내는 무어라 대꾸하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막내 승무원 뒤쪽에 바싹 다가서고 나서야 뭐라고 말하는지 제대로 들을 수가 있었다. 아니, 탑승 전에 이미 정비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무섭고 불안해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잖아. 나는 재빨리 막내 승무원의 앞쪽으로 나서 승객의 말을 받았다. 네, 손님. 저는 오늘 비행의 사무장입니다. 항공기 재정비로 이륙이 지연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이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끝내 모진 말을 내뱉고야 말았다. 아니, 아가씨들이야 떨어져서 죽어도 상관없지만 나는 집에 아기가 있어. 나는 떨어져 죽으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을 듣는 내 눈가가 떨려왔다.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저희 승무원들을 비롯해 기장과 정비사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20분 후 정비 점검을 마치는 대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으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막내 승무원이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있었다. 나는 달래듯 말을 이었다. 자기 괴로운 심정에 마음에도 없는 소리 그냥 막 내뱉은 걸 거예요. 귀담아 들을 필요 없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죽어도 상관없다니요. 저희는 뭐 가족도 없어요?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냐고요, 저희가. 승무원 생활 8년에 이제 어느 정도 무뎌진 나였지만 끄끄거리며 울고 있는 막내를 보니 다시 가슴이 뛰고 속이 울렁였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요? 막내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울었다. 당연하게도 나는 억한 심정이 들거나 괴롭지는 않았다.
어떤 승객은 자신이 우리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함부로 대했고, 또 어떤 승객은 우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이런 승객도 있고 저런 승객도 있다고 생각하면 일일이 분노할 필요가 없었다. 한 번은 승객의 꾸지람을 드느라 구부렸던 허리를 펴고 일어났는데 뒷좌석에 앉은 승객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입모양으로 힘내세요를 만들어준 적도 있었다. 우리는 죽어도 된다는 승객의 말에 내 앞에서 끄끄거리며 울고 있는 막내도 따뜻한 승객을 만나면 얼굴에 미소가 띌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막내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처녀 귀신은 될 수 없는데 말이에요. 나도 우리 막내도 시집은 가야지. 막내 승무원은 처녀 귀신이란 말이 웃겼는지 피식하고 힘없이 웃었다. 막내가 웃자 조금 안심이 돼 나도 웃어 보였다. 정비가 무사히 끝났다는 연락이 오는 게 요원하게만 느껴졌고 비행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였다. 점검을 무사히 마치더라도 도착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눈앞이 캄캄했다. 이해해야 하는 쪽. 그래, 그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쪽이었다. 우리는 늘 이해하려 하는 사람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승객들의 입장과 편의를 위해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막내에게 우리를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까지 이해하라고 강요하고 싶진 않았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